최재형을 한 발 앞서 진단합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를 한눈에 파악하는 초특급 미리 보기 서비스 KB리그 익스프레스 박지슬입니다. 10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할 두 팀의 전력과 오더를 분석해 승부의 향방을 예측해봅니다. 하반기 기세 반전이 반드시 필요한 두 팀입니다. 8위 화성시코리오와 6위 한국물가정부의 대결. 양 팀의 주장이 나란히 세계대회에 출전해 서로 손해볼 것 없는 한판이 될 텐데요. 10라운드 제2경기 오더를 공개합니다. 일국 장고대국에선 오지명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송재훈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모두 지난주 이민배 예선에 출전해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금이 환영했는데요. 올해 KB리그에 나란히 입성한 두 루키의 사상 첫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국은 이지명 강유택 선수와 퓨처스리거 이원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최근 무력한 3연패로 근심이 깊을 강유택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막강 이동훈 선수를 때려눕힌 이원두 선수가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상대 전적은 4승 1패로 강유택 선수가 앞선 가운데 2012년 KB리그 경기 이후 5년 만에 맞대국입니다. 삼국에선 퓨처스리거 이형진 선수와 이지명 원성진 선수가 만났습니다. 주장이 빠진 두 팀. 이지명이 각각 퓨처스리거를 맡아 양팀의 오더 균형까지 잘미한데요. 침착하고 차분한 이형진 선수, 원성진 선수의 원펀치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4국은 최재형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3지명 맞대결입니다. 개막전 승리 이후 무려 6연패를 기록 중인 최재형 선수. 기세 회복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리그 초반 부진을 겪다가 7월 이후에만 4승을 쓸어 담은 안국현 선수에게 부활의 비결을 한 수 배워야겠네요. 5국에선 김승재 선수와 한태희 선수가 4지명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승재 선수, 한태희 선수를 4번 만나 모두 꺾은 강력한 천적인데요. 요즘 기세가 좋지 않아 이번 대결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최근 전투형 강자들을 만나 2연승을 거둔 한태희 선수. 이 경기로 천적 탈출이 가능할까요? 화성시코리오와 한국물가정부의 10라운드 두 번째 경기.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양팀의 승부 예측은 55대 45로 오더만으로 볼 땐 화성시코리오가 비교적 우세하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요즘 화성시코리오 주전들이 부진한 상황이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데요. 모든 경기가 승부판이 될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2경기 화성시코리오와 한국물가정부의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2경기입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화성시코리오와 한국물가정부가 격돌하게 됐습니다. 이 두 팀은 선수 선발 당시에 비해서 전반기에 좀 주춤했던 두 팀인데요. 네, 그렇죠. 두 네. 팀 모두 그러니까 화성시코리오 팀은 너무 강력한 주장인 박정환 선수를 데려갔기 때문에 우승 후보. 네. 그리고 한국물가정부 팀은 원투펀치, 네. 박영훈, 원성지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네. 두 팀 모두 지금 중위권, 하위권에 조금 안 좋은 성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볼 때가 됐는데요. 먼저 9개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관장 황진단 패점 없이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SK엔크린이 이 후반기 들어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어제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을 이겼죠. 이제 후반기이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한 판 한 판이 전반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펼치는 한국물가정부와 화성시코리오 이 팀도 한국물가정부 팀은 승리하게 되면 바로 중위권, 패배하게 되면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화성시코리오 팀은 지금부터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도 한국물가정부는 이 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아주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 네, 그리고 화성시코리오 팀 네. 지금 물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양쪽 주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빠진 건 조금 아프거든요. 네. 그래도 나머지 주전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0라운드 2경기 양 팀의 오더입니다. 1국은 아주 파릇파릇하군요. 네.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이제 이민배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네. 지금 상대 전적도 없고요. 같은 지명의 대결 그리고 자신의 판이 승부판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승부를 임해야 합니다. 네. 자, 2국 속기 대국입니다. 강유택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인데 이원도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깜짝 등장을 했어요. 네, KB 바둑리그에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했고 또 대박을 터뜨렸죠. 네. 상대팀 주장이 이동훈 선수를 꺾으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렸는데 강유택 선수 지금 상대 전적에서는 굉장히 앞서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연패도 연패지만 경기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조금 네.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3국 역시 속기입니다. 이영진 선수와 원성진 선수 상대 전적은 1대1로 팽팽한데 사실 모든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선수들이죠. 네, 아무래도 뭐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원성진 선수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하지만 기풍 면에서 그러니까 이영진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다 받아주면서 이런 기풍인데 원성진 선수가 공격형인 원성진 선수 약간 조금 깝깝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4국은 최재영 선수와 안국현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재영 선수 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2016 시즌에 9승 7패를 거뒀던 모습과는 좀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지명도가 좀 올라가면서 자기가 꼭 이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심해진 게 아닌가. 내가 지면 팀도 진다. 이런 부담감을 안고 싸워서 네. 좀 몸이 안 풀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두 선수 모두 힘 바둑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그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5국 김승재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대국도 상대 전적이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오늘 오더만 놓고 본다면 화성시 네. 코리오 팀이 잘 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강유택 선수와 김승재 선수 이 선수들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좋은 상대 전적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자, 오늘 오더에선 양 팀의 주장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었고요. 네. 양 팀 모두 퓨처스 3지명을 대주자로 내세웠는데 이 선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퓨처스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 라운드 계속 등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가끔 등판할 때 정말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주장이 빠진 양 팀의 대결 어느 팀이 웃을 수 있을까요? 10라운드 2경기 만나보시죠. 속기 10분 초기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그럼 지금부터 10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네, 송지훈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장고 대국. 새내기들의 대국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리고 정말 이 판은 내가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 오더 매치입니다. 네, 이원도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국입니다. 한국물가정보팀 이원도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예요. 네, 특히나 저번 라운드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 라운드도 한번 좀 홈런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3국 속기 대국입니다. 이형진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이제 이 바둑은 확연히 나뉠 거예요. 공격과 수비. 원성진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영진 선수는 스타일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다 받아주나 싶을 정도로 받아주는데 의외로 전체적인 균형은 잘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굉장히 침착한 기풍이군요. 네. 화성시 코리오의 박정환 주장, 또 한국물가정보의 박영훈 주장. 나란히 이번 오더에서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또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해줬죠. 네, 몽백카페에서 박정환 선수와 이제 박영훈 선수 두 선수 모두 좋은 네. 모습으로 지금 8강전에 진출했고 오늘 이제 하루 쉬고 내일 또 8강전을 펼치잖아요. 아마도 두 선수 모두 같은 방에서
이 KB 바둑리그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또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굉장히 특이한 세 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네. 일단은 모두 소목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통 마주보는 소목은 좀 피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백이 두 번째 수를 이곳으로 둘 때 여기 소목으로는 사실 잘 두진 않고요. 네. 보통은 이제 둔다면은 여기로 두던가 우아기 쪽을 두면 화점으로 둘 때가 많은데 지금은 이곳으로 두었고 아마도 여길 두면은 이런 자세를 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주보는 소목에서는 먼저 걸쳐가는 쪽이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네. 원성진 선수도 세 번째 수로 딱 그냥 얼굴을 맞대는 좌하기 쪽에 소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 팀은 뭐 선수 선발 당시에 굉장히 강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팀들인데 전반기에는 살짝 실망스러웠어요. 네, 일단 화성시 코리오 팀은 박정환 선수를 제외한 모든 이제 주전 선수들이 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좀 안 좋은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쳤어요. 강유택 선수, 최재영 선수, 김승재 네. 선수, 2, 3, 4지명 이 선수들이 5할이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화성시 코리오가 티브로드를 절반 정도 그대로 옮겨놓은 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티브로드 팀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동원 다른 팀에 가 있는 이동원 선수가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전력 면에서는 조금 약해졌다고 네. 볼 수밖에 없죠. 한국물가정보도 뭐 꽤 강팀으로 분류가 됐던 팀인데 전반기에는 크게 힘을 쓰지 못했고요. 하지만 또 8라운드, 9라운드 모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한국물가정보팀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강팀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팀입니다. 초반에 이제 안국현 선수의 연패 그리고 선수들의 승패가 조금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팀이 조금 팀 성적이 하위로 떨어졌었는데 네.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후반기 반전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귀가 굳힌 반, 걸친 반인데요. 네. 일단 좌하기 같은 경우는 흙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정석 중에서 가장 쉬운 정석은 언제든지 이 붙여뻗기 정석이 가장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석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뭐 이곳을 두던지 여기로 오면은 네. 백이 자연스럽게 벌리면서 우하기의 흑도를 협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변의 가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흑 쪽에서는 보통 이제 두는 정석이 다가가고 두 칸을 그냥 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젖히고 벌리는 바둑도 많이 있고요. 협공 쪽으로 좀 더 선택을 많이 해요.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뭐 협공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여기?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할까요? 아니요, 뭐 다 가능합니다. 네, 두 칸 높은 협공을 택했고요. 네, 지금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눈목자로 많이 두고 예전에는 이제 정석을 볼 때 거의 뭐 이런 식의 형태 아니면은 네. 네, 이걸로 백이 이제 젖혀서 끊고
늘고 막고 단수. 네,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배석이라면 일단 백 입장에서 그렇게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는 그냥 뭐 두 칸을 띄었네요. 거의 나오는 수법이 아닌데요. 네. 두 칸을 두었다는 것은 흑이 이제 두 칸을 두면은 하변 쪽으로 들어와서 전투를 펼치겠다. 지금 이런 작전으로 봐야 됩니다. 좀 더 단단하게 모양을 갖췄네요. 네, 지금 한 칸 뛰는 수도 원래 있는 수고 네. 저 한 칸 뛰는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귀를 좀 단단하게 해서 여기 이제 붙여서 끊는 것을 노리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차단을 노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바로 하변으로 들어가질 않네요. 글쎄요. 좌변 쪽을 이렇게 네. 쉽게 처리할 때만 해도 약간이라도 그래도 중앙으로 뛰어서 벽을 만들어 놓고 하변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간명하게 두네요. 흑의 한 칸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둘 생각이었을까요? 네, 거의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 한 칸이 뭐 그렇게까지 작전을 아예 바꿀 만큼 상관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진 선수의 생각은 뭐 흑이 이제 이런 곳을 두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우변 쪽을 벌리게 되면은 뭐 그냥 아주 무난하다. 그러니까 이래서 백이 좋다가 아니라 그냥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수는 흑이 기분이 좋으면 좋지 나쁠 이유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벌리면서 협공했던 돌과 연결. 그리고 물론 이 백 두 돌이 뭐 크게 공격 대상이 아닐진 몰라도 그래도 흑에 비하면 엷은 돌이거든요. 네. 자, 흑의 다음 방향은 당연히 하변일 것 같은데 네, 거의 하변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쪽으로 벌리는 것이 가장 이제 무난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영진 선수가 하변에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아기를 단단하게 지키는 수를 뒀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올 생각이 없지 않을까 하면서 하변 쪽을 약간 좀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모양을 크게 네. 지키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게 가는군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들어오는 네. 제스처를 취하니까 뭐 갑자기 작전을 바로 바꾸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모양을 키우는 거죠. 이영진 선수가 역시 처음부터 바로 전투로 이끌진 않네요. 사실 좌하기를 두 칸 띄었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네. 이런 기풍의 선수가 아닌데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겠구나 싶었는데 역시 우하기에서 바로 본인의 기풍에 어울리는 수를 두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느 방향이 될까요? 일단 상변 쪽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큰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서 어느 쪽을 벌릴까 할 경우에 역시 같이 마주보고 있는 쪽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어요. 이 자리. 아니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둔다면은 원성진 선수의 이제 기풍을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상변을 둔다면은 그냥 벌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벌리는 것이 이제 무난한 수인데 네. 좌상기 붙여서 좌상기 쪽을 조금 먼저 활용을 하고 상변 쪽을 두는 것도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성진 선수가 둔 수와 이 붙이는 수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기풍이나 뭐 그날의 좀 판을 어떻게 짤까 이런 생각. 여기서 이제 정말 전투를 좋아하고 타이트하게 네. 두는 선수라면은 하변 쪽을 침입을 할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하나 붙여서 언제든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치맞는 거를 확실하게 선수로 해놓고 들어오면은 의외로 흑도 딱히 뭐 공격 수단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기분 같아서는 중앙으로 씌워야 되는데 이런 거 이제 붙이고 끊으면은 백이 듣는 돌이 있어하고 흑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이 수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일단 하변 침입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한데 네. 굳이 넘어가는 수를 노릴 필요가 없다. 그냥 싸우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네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래쪽은 그 수와 비교해 보면 네, 넘어가는 것과 네. 뭐 밑으로 들어가는 것 조금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좀 타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라면 지금 이 수는 그냥 싸우겠다. 굳이 넘어가지 네.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이제 바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흑의 경우도 보통 이제 이런데 이제 날일자를 하면서 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양 나쁘게 지켜라. 나는 좀 모양을 두텁게 하겠다. 네, 이런 수를 많이 두고요. 두 칸 사이 신경 쓰이는데요. 뭐라도 받긴 받아야죠. 네. 지금은. 무난하게 받는다면은 하나 이제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입구자 정도 한다면은 뭐 다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원성진 선수가 글쎄요, 뭐 날일자 정도로 씌우던지 기분 같아서는 모자를 씌우고 싶은데 이 다음이 잘 보이진 않네요. 아니면은 또 이런 것 하변 쪽을 공격할 때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곳에 이제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씌운다든지 네. 한쪽은 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공격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거의 뭐 막아야 되고요.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안 받으면 이 젖히는 수가 뭐 집으로 그렇게 큰 곳은 아니지만 안형의 급소이고 이제 단수를 쳐놓으면은 그러고 이제 지켜놓고 그래도 여기에 돌이 나중에 이제 하변 쪽에 뭔가 이제 진행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붙였어요. 이건 예상하기 쉽지 않은 수인데요. 이영재 선수도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원성진 선수는 이게 이제 기세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네. 어떤 진행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일자 자체가 제가 처음부터 여기 이제 지킨다고 했던 이유가 네. 여길 붙이고 나갈 때 끊게 되면은 초반에는 보통 패가 없다고 하잖아요. 막히는 모양이 돼요. 만약에 나가자고 여길 둬도 네. 흑이 따내고 여길 나가면은 여길 따내게 되어서 물론 백이 탈출은 가능하지만 너무 두터워지거든요. 백도 뭐 패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원성진 선수는 이 틀어막는 자세가 좋다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귀보다는 중앙 쪽 이 부분 막는 것이 훨씬 더 두텁다. 백도 여기 단수 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상대가 안 둔 곳이니까
좌하기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앙 쪽으로 볼 때는 흙이 일단 틀어 막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좌하기도 실리로만 본다면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순을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백 입장에서 당장 패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진짜 한 팩값만 확실히 있으면은 이렇게 딱 진행시켜 놓고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바둑에 어딜 둬도 흙은 그냥 여길 따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이 바로 못 나오네요. 원성진 선수가 한 템포 빨리 갔어요. 일단 뭐 기분은 흙이 좋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려는 생각일까요? 이거는 뭐 뚫겠다라는 거죠. 네. 글쎄요. 뭐 백도 뚫는 걸로 위로가 된다는 뜻인가요? 이거는 뭐 막아서 두면은 여기 젖혀서 네. 두는 게 조금 신경 쓰이고 여기로 두면은 그러니까 하변 쪽은 백의 차지가 되긴 하지만 너무 두터운데요. 그래도 흙이. 빵빵 따는 모양이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영진 선수의 생각은 네. 일단 하변 쪽이 좀 중요한 요처고 여기에 굳힌 방향이 딱 견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건데 그래도 좀 너무 두텁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코어도 바로 반영이 됐네요. 그러니까 하변이 진짜 완벽하게 지금 잡혀 있으면은 백도 충분히 둘만할 것 같아요. 근데 하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여기만 이렇게 늘어도 막으면은 치받아서 만약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진짜 백이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자세가 되면. 뭐 모양은 모양대로 주고 집도 다 내주고요. 지금 이영진 선수의 생각은 하변을 흙이 움직이는 자세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수익기를 한 거예요. 둘, 셋, 넷, 근데 원성진 선수도 하변은 제가 볼 때는 둬야 됩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느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젖히면은 끊었을 때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그냥 뚫어서 네. 뚫고 둘, 셋, 축으로 잡을 때 넷, 이걸 다섯, 끊어서 여섯, 일곱, 근데 이거는 여덟, 일단 이 두 점이 아프겠네요. 그냥 여기를 두면은 하변에서 굳이 수를 안 내도 이렇게 정리되더라도 괜찮다. 글쎄요. 원성진 선수라면은 더더욱 네,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더욱 강하게 수를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깔끔하게 하변이 그냥 완전 쉽게 백이 차지가 된다면 흙이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밀어간 것도 굉장히 강수고 좋은 자리예요. 이걸로 좀 하변 맛이 완화가 됐나요?
완화가 됐죠. 왜냐면은 흙이 물론 좌하기 3-3 자리에 막혀져 있는 게 수를 내려갈 때 도움은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변 사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에 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셋, 근데 이 중앙에 밀어간 수 같은 경우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원성진 선수는 저 빵빵 때린 모양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네. 실리로 볼 때 좀 아래쪽으로 느는 수를 좀 더 연구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치받고 맞게 되면은 끊기는 약점이 좀 남아 있고 그렇다고 백이 여기로 지키기도 조금 김새거든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남는 게 없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늘어둡니다. 10라운드 2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이영진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지금 굉장히 네. 의외의 수순이 나왔어요. 이영진 선수가 하변 쪽을 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중앙 쪽 두터움으로. 둘, 원성진 선수가 하변 쪽을 두자 넷, 중앙 쪽 단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변에 흙이 붙였죠. 붙였고요. 그리고 두 점을 따낸 모양. 완전히 다른 바둑이 됐는데요. 그렇죠. 처음에 빵빵 따낼 때까지만 해도 네. 하변 쪽은 백이 가져가지만 전체적으로 흙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모양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하변 실리는 흙이 가져갔고 오히려 중앙은 백이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여기는 여전히 흙이 좋은 모양이고 하변을 지금 두지 않고 이 부분을 둘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곳인데 둘, 셋, 넷,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섯, 흙이 좀 기분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아홉, 백이 이렇게 빵빵 따는 두터움이 과연 크게 쓸모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영진 선수가 여기 따낸 것도 네. 사실 안 둬도 바로 여기를 둘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우변 쪽이 좀 더 실전적이지 않았을까,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영진 선수 스타일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좀 30초. 느리고 하나, 좀 이렇게까지 셋, 다 받아주나 싶을 정도로 다섯, 좀 침착하게 두는 기풍입니다. 일곱, 여덟, 이런 류의 기사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상위 랭커 중에서는 네.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나연 선수나 이동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네. 조금 비슷한 과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선수들도 30초. 자꾸 하나, 인터뷰만 하면 본인이 둘, 공격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예, 좀 공격적으로 둘 때도 많이 있고요. 많이 변하긴 했죠. 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선택한 수는 좀 당한 듯한 느낌은 있어도 지금 장면에서는 정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우상기가 뭐 적을 뒀다고 지금 100% 완벽하게 100% 집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네. 그냥 중앙 쪽에서 이런 부분을 씌어가든지 여기서 씌어갔을 경우에는 하나, 백이 둘, 이 부분을 들어가고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붙이면은 뭐 너무 쉽게 흙집을 지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두고 맛보기로 보는 거죠. 두 칸 벌리는 것과 씌우는 것. 이영진 선수가 일단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원성진 선수는 다음 수는 씌워서 이 한 점을 거의 뭐 잡았다고 봐야 돼요. 저 정도면.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는 있는데 워낙 나가는 자세가 좋지가 않아서 30초. 하나, 나갈 일은 거의 네.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이 한 점은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잡혀버리는 건가요? 약간 맛은 있어요. 뭐 언제 결행할지는 모르는데 여기를 달려서 막으면은 지금은 조금 두기가 어려워요. 흙이 그냥 최대한 다 버텨서 싸울 것 같은데 네. 백 입장에서는 하나, 이렇게 이제 끊어서 싸우자 하는 네. 나를자 달리는 여섯, 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둘만한 곳은 일단 이 우상 일대를 그래도 견제하는 수를 어딘가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어디를 딱히 두기보다는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어떻게 받는지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바둑은 흙이 10초. 좀 주도권을 잡고 있다. 네. 기분 좋다. 네. 그렇게 넷, 생각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시선은 계속 우상 쪽에 머물러 있고요. 저 우상기일 때가 다 집이 된다고 하면은 네. 백이 집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 백은 하면 이곳 같은 경우는 두터움이지 뭐 집이 크다고 보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런 곳은 우변에 10집, 좌상기에 15집, 25집 정도가 단데 상변 쪽이 상변부터 우변까지 네. 집이 다 된다고 보면 다섯, 여기만 해도 뭐 여섯, 40집이 넘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 방면으로 돌이 오긴 왔는데 좀 멀리 온 느낌도 들거든요. 글쎄요. 받아 줘도 네. 흙이 괜찮은 형세일 것 같은데 또 이게 화를 낼 수도 있나요? 기분이라는 게 왠지 상대가 이렇게까지 연하게 두면은 네. 그냥 또 받아두기는 싫거든요. 하나, 대국을 하면은 받아두지 않는다면 손을 다섯, 빼고 여섯, 좌변도 지금 크잖아요. 아, 여덟, 아홉, 받아주네요. 네. 그런데 이 교환까지 되면 지금 우상으로 돌아간 집이 다 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크죠. 이제 뭐 우상기 쪽을 들어가는 거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영진 선수의 생각은 아마도 이제 좌변 쪽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교환이 없으면 흙이 그냥 지킬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한 칸을 띄워서 모양을 키울 텐데 하나, 그냥 삭감을 해놓고 큰 곳을 가면은 그걸로 만족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길게 판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번 물어보네요. 저기는 어떤 모양에서든지 네. 물어보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근데 우상기는 뭐 수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수를 내려가려면 최소한 여기부터 일단 두고 시작을 해야 돼. 여길 두고 그냥 막는 거는 그냥 쉽게 젖히고 붙이기만 해도 수가 안 나고, 이제 뭐 여길 젖혀놓고 하나, 둘, 막으면은 셋, 흙이 넷, 이렇게 붙여서 두기는 다섯,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섯.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이런데 일선 젖힌다든지 하면은 살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영진 선수는 우상 쪽에서 계속 뭔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이영진 선수는 일단 다섯, 어, 여기 모양만 크게 나지만 않게 해놓으면은 아홉, 좌변을 그어가면은 전체적인 지배 균형이 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의 사실 이 진행은 네. 원래는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분이 살짝 안 좋은 부분은 상대가 이제 너무 그냥 이 정도만 둬도 된다는 듯이 두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지. 모양만 놓고 보면은 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일곱, 두기도 꽤 편한 바둑이죠. 그렇죠. 지금 우상기 집 지어가고 있는 수순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악수를 두면서 지어간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네. 뭐 소위 말하는 찜찜한 곳들이 좀 많은 바둑도 아니고요. 네, 지금은 그게 굉장히 지금 편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우상기 같은 모양이 특히나 눈목자나 뭐 두 칸 높은 구침 이런 곳들이 10초. 하나, 사실 그냥 집이 되면은 큽니다. 넷, 아무래도 간격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일곱, 여덟, 원성진 선수가 약간 고민이 되겠어요, 이거는. 보통이라면 단수 하나 이제 쳐놓고 늘어서 두는 게 가장 이제 무난한 진행이에요. 근데 지금은 네. 좌변 쪽에 굉장히 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 둘, 여길 그냥 단수 쳐서 한 점을 잡고 다섯, 우변을 뚫리고요.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끊기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끊기면 수가 나죠. 근데 이걸 그냥 따내요. 그러고 여기와 아, 붙여서 두던지 뭐 다가가던지 붙여서 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네. 같고 좌변 쪽 우변과 좌변 쪽을 맛보기로 하면 그리고 이 부분을 빵 따냄 해놓으면 상변 쪽에 이런 날일자는 아예 그냥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맛 자체가. 그럼 이 그림 흑이 불만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저라면 그렇게 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좌변이 큰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이 없다라면은 사실 뚫리면 안 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데 일단 뭐 예상치 한번 못한 곳에서 또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패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보통 이 패를 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으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으면은 여기를 지켜갖고 그냥 뭐 아무런 맛도 없이 다 집이 되는 게 싫다. 그래서 내가 패를 이겨서 흑으로 하여금 나가게 한 다음에 여기를 30초. 뚫겠다. 하나, 패를 어떻게 해서 둘,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가 다섯, 지금 이어도 지금 이거를 잡는 게 과연 이상한 수일까? 라고 저는 해설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굳이 패를 안 하더라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가 지금 백이 뭐 팩감 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따내고 넣을 때 여기를 뚫어요. 그러면 일단 막습니다. 막고 수를 내려면 패를 하려면 뭐 이런 데를 끊어야 되는데 따내요 이거를. 하변 쪽 끊으면 이젠 안 봤다.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네. 이곳이. 하나, 패가 뭐 될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요. 넷, 그리고 패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죠. 당장 패를 들어가기도 어렵고 패를 혹시 이긴다고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길 뭐 이렇게 둬서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도 30초. 과연 둘, 백이 잘 된 건가? 넷, 다섯, 여섯, 잘 된 거 같지가 않아요. 여덟, 아홉,
12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우중앙 쪽에서의 이영진 선수의 이 선택은 아직까지는 좀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일단은 흑이 기분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여기 단수를 하나, 둘, 두면은 셋, 귀에서 넷, 수가 날 수 있다 이런 다섯, 상황이라면 모를까 일곱, 어차피 귀는 여덟. 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성진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었어도 단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진 선수가 패를 안 했어도 뚫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 진행이면 아까보다 흑이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그냥 한 점 따는 것보다. 그렇게 본다면 패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30초. 하나, 그러니까 원성진 선수 입장에서 셋, 아 여기 네. 뚫리면 굉장히 다섯, 아프다라고 만약 여섯, 판단했으면 네. 지금 여기 따낼 필요 없이 여덟. 그냥 넘어가서 패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뒀다는 것 자체가 아 그냥 이것도 만족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사이에 스코어는 조금 더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 우변 쪽 변화에서 혹시라도 백이 이득을 보려면 네.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냐. 여길 따내고 여길 단수 쳐서 하나, 패로 굴복시키고 둘, 셋, 단수 쳐서 넷, 패로 굴복시키고 그러고 잡으면 여섯. 괜찮아져요. 7, 근데 이렇게까지 패감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이 그냥 여기만 둬서 그렇지 흑도 반대로 여기서 사실 이런데 패감 쓸 수 있어요 충분히. 백이 먼저 둬도 30초. 하나, 뭔가 둘, 흑을 뭐 부러뜨리거나 그런 수는 없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이런 진행이 되는군요. 흑이 잘 됐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변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흑의 집을 백이 뚫어내면서 백집이 늘었기 때문에 잘 됐죠. 근데 상변 쪽이 그래도 맛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면은 흑이 두텁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 아래쪽으로 늘어두는 게 보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영진 선수는 지금 우변을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좌변 가야 될까요? 네, 좌변 뭐 두 칸이든 세 칸이든 가서 우변 쪽 끊으면은 넘어가서 사실 흑이 바로 나가면 이제 어려운 전투거든요. 흑이 조금 편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좌변까지 빼앗기면은 집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침착한데요. 우변은 확실해졌죠. 그쵸. 우변 쪽은 뭐 네. 굉장히 두텁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이 이런 곳을 오게 되면은 꽤 큰 집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이제 흑은 좌변 둘, 쪽을 가야 될 텐데 넷, 다섯, 그냥 둔다면 이 일곱, 정도. 여덟, 아홉. 네. 그냥 둔다면 여기 네. 좀 타이트하게 둔다면 붙이는 것.
흑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젖히고 늘고 늘고 밀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네. 그냥 벌린 것도 아니라 굉장히 이제 통통하게 집이 붙죠. 좌변까지도 아주 그럴듯해졌는데 이영진 선수 뭐 여기서 그렇게 둬주진 않겠죠? 그렇게 두지는 하나,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요. 네. 셋, 일단 반발 네. 수단으로는 아래로 다섯. 젖히는 게 유력합니다. 여섯, 설마?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되나요? 근데 이미 저기를 한번 젖혔다는 것 자체가 네. 별로 그 다음에 수는 없는데요. 이건 획이 원한 그림이잖아요. 여기를 늘면은 밀어서 네. 모양이 괜찮고요. 여기를 잇는 것도 밀어도 되고 그냥 나리자 정도만 해도 괜찮고 미는 것도 하나 일단 이곳을 젖힐 수 있으니까 30초. 하나, 둘, 셋, 이것도 네. 괜찮고 다섯, 여섯, 너무 느긋한 거 아닌가요? 흙은 좌변 모양의 상변집에 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를 밀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척하다가 네. 들어가겠다. 원성희 선수도 잠깐 멈칫하는 게 보통이라면 당연히 하나, 밀어야 되는데 둘, 이제 혹시 들어왔을 때 변화. 근데 지금 뭐 상변이나 우변이나 모든 곳에 이제 이영진 선수의 돌 처리로 봤을 때는 좌변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좀 이런 선으로 깎는 정도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전혀 들어갈 저는 뭐 생각이 한 수도 없네요. 맞출 수가 없네요. 이영진 선수의 수는. 지금 뭐 이렇게 두어도 된다는 형세 판단일까요? 그쵸. 뭐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둘 리가 없죠. 네. 그냥 이 정도로 좋다고는 절대 안 볼 거예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30초. 그리고 하나,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면 셋, 이걸 좀 다시 노릴 수 있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또 원성진 선수도 지금 이곳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딘가 뭐 밀다든지 여기를 네. 한번 지키면 이영진 선수가 분명히 바로 이곳을 끊어서 수를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진 선수가 침착하게 받은 거의 의미는 이 부분이 내가 두터워지면은 흙이 신경 쓰이지 않냐. 받으면 그때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곳을 밀고 단수 두고 뭐 가장 두터운 거는 호구.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둘 수 있겠네요. 이 끊기는 것이 겁이 나는 건데 네. 지금은 일단은 축이에요. 10초. 하나, 단수 쳐서 둘, 일단은 축이기 때문에 좌변 쪽을 넷, 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만약에 원성진 선수가 여기를 지금 단수 쳐 놓지 않고 그냥 막고 단수를 치는 수를 둔다면은 이거는 정말 혹시라도 먼저 단수를 치면은 이영진 선수가 하나, 여길 젖힐까봐 라는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먼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를 이제 젖혀서 막을 때
늘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흙이 이교환이 없기 때문에 뭐 호구로 지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를 밀든지 다르게 지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좀 강제적으로 무조건 따내야 되잖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런 반발은 없었고요. 일단 이영진 선수는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침착하게 딱 단 한 번 우변 쪽에서 이제 패를 하는 좀 반발 이런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굉장히 침착하게 계속 두고 있습니다. 이영진 선수의 생각은 이제 좌변 쪽이 늘어나도 중앙 쪽에서 예를 들어 어디 이렇게 둬도 중앙 쪽에서 깎고 30초. 이 비막 끝내기 하나, 하고 그러면은 한 15집 정도 셋, 느는 건데 넷, 그러면은 다섯. 이제 선수를 잡아서 중앙 쪽 두면은 또 여기도 그 정도 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또 이영진 선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스타일이에요. 딱 그러니까 그냥 바둑을 볼 때는 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는데 그 전체적인 균형에서 그렇게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좌변 쪽을 다섯, 미는 게 여섯,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이 바둑은 결국 중앙 백의 두터움이 승부가 되겠군요. 그쵸. 이제 여기 부분이 백이 과연 뭐 어느 정도 집이 붙느냐 네. 그걸로 이제 미세해지느냐 아니면 뭐 흙이 계속해서 조금 남기느냐 그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 넷, 지금 다섯, 어떻게 보면은 여섯. 뭐 흙이 해달라는 대로 계속 백이 해주는 것 같지만 뭐 집 차이가 크게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딱 40대 60 정도면 적당할까요? 네, 지금 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흙이 분명히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좀 긴 바둑.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진짜 뭐 깊게 들어가질 않네요. 한 번도 그런 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진행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다고 할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 여기가 흙이 이렇게 밀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더 들어가더라도 네. 잡힐 돌은 절대 아닌데 글쎄요. 지금 이영진 선수가 두는 수법들은 흔히 이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산서가 나왔다. 근데 지금 계산서가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유리한 입장에서 두는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행은 스코어가 좀 더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계산할 때 여기 집은 사실 안 셌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그래도 조금 더 붙었기 때문에 이 돌이 하나 왔다고 해서 중앙 쪽에 뭐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는 선수가 됐겠죠. 찝고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흙의 집들은 다 확정가가 됐네요. 네, 흙은 진짜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백이 여기를 이제 지키러 올 때 네. 계산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삭감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영진 선수가 이렇게 두고 딱 뭐 덤에 걸리게 해서 승리를 가져간다면 정말 대박인 거죠. 이렇게 뭐 쉽게 하고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준 것 같은데 승리를 만약에 가져간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네. 자, 이제 두터움 좀 활용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영진 선수는 한 여기 이제 뚫고 흙이 붙일 때 여기 둘 때부터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정리를 하고 이곳만 막을 수 있다면은 뭐 좋다 내지 충분히 둘 수 있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흙이 바둑이 조금이라도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뚫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사실 잡힐지 너무 의문이거든요. 흙돌이. 네. 30초. 하나, 둘, 원성진 선수의 선택을 네. 한번 볼까요? 다섯, 여섯, 줄기를 일단 쓸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아 이거 나가면 안 잡힐 확률이 높을 텐데 생각이 네. 들다가도 아 근데 바둑이 좋은데 조금이라도 좋을 텐데 내가 이걸 둬야 되나? 그냥 여기로 지키고 이을 때 다시 깎아. 적당히 깎으면은 네. 크게 사건 사고 날 것 없이 집차가 크진 않지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할 거예요. 하나, 아, 둘, 정말 갈등이 되겠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네. 뭐 단술치고 뚫고 나가는 진행은 아니죠, 이거는. 여기 돌이 이렇게 딱 돼 있어야 여기를 한 칸 뜰 때 백이 혹시라도 손을 빼면 이거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변 쪽 끊어가면은 조금 끝내기로 할 수 있다. 10초. 뭐 하나,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중앙 두터움이 어느 정도 집 모양으로 변할지 궁금하네요. 화성시 코리오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